안녕하세요. 피셔베스트 피셔입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채널은 경제 재테크 채널입니다. 근데 재테크에서 주식과 채권은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특히 주식의 경우에는 유튜브 채널들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어떤 종목이 무슨 이유로 오를 거다, 그리고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종목 분석은 전체 톱다운 방식에서 경제 분석, 산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고요. 종목 분석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제 분석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상승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종목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근데 지난 2008년 리먼 사태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때 증시 폭락했죠. 그리고 올해 2020년 코로나 침체 같은 이런 폭락장이 오는데, 이때마다 그동안 벌었던 수익 전부 다 날리죠. 그리고 그런 시기마다 신용융자가 거의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반대 매매가 들어오고, 그러면 개미들 절반이 나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흐름, 거시경제라 그러거든요. 경제 흐름을 꼭 분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주식과 현금 아니면 채권 같은 이런 주식형 자산, 안전자산의 비중을 이걸 꼭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 다 까먹고 원금까지 날리는 이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뭐 말은 쉽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일단 뭐 경제 지표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여기다 또 정치적인 이슈까지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기, 그러니까 거시경제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귀찮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을 계속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 지표도 쉽게 설명을 드리고, 산업 분석도 가끔 하고 종목 분석도 가끔 해드리고 있죠. 근데 역시나 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돈 벌 때 누구나 다 버는데 폭락장에서 손실 크게 안 보고 저점에서 쓸어 담을 현금을 미리 쟁여두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장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 채널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 우리 채널 활용 설명서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도 아주 중요한 거시경제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지 폭락을 할지 이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의 뭐 최고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소비도 아니고 미국의 소비가 왜 중요하지? 나는 코스피밖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아니면 코스닥 무슨 뭐 이런 조그만한 종목 하나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미국의 소비를 봐야 되냐, 미국의 소비가 왜 중요하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최대 수출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 신흥국가들, 뭐 중국도 그렇고요, 대부분 미국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도 미국이 수출 규제를 하고 우리들이 니네 제품 수입을 많이 안 하겠다 이랬더니 꼼짝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가 바로 미국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해주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가 나빠져요.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제는 줄줄이 나빠지고 주시장이 같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 미국의 경제 자체에서도 미국의 소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어떻게 구성되냐, 이거는 국내 총생산인 GDP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데, GDP는 소비 지출 플러스 정부 지출 그리고 투자 지출 플러스 순수출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미국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가 넘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사실상 소비 지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뭐 거의 한 37%, 40% 가까이 되니까 당연히 수출이 잘 되어야 우리나라 경기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딱 들으시니까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미국의 소비가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같은 국가 아니면 또 신흥국 아니면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경기가 나빠질 게 뻔하기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반면에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면 당연히 주식시장 아주 좋아지겠죠. 수출이 잘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지 떨어질지 예측을 할 때 이렇게 뭐 차트에다가 선을 찍찍 긋고, 뭐 아니면 뭐 거래량 보고 무슨 뭐 3, 4형 무슨 뭐 음봉형 보조지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미국의 소비 같은 이런 경제지표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조업 지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렇게 중요한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 말고 애널리스트 분들 있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지금 핵심 쟁점이 뭐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오를지 떨어질지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전부 다 한번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 그러니까 소매 리테일에서 얼마나 많이 팔렸냐, 전년 동기에서 증감률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생산된 제품이 얼마나 팔렸냐, 이거는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집계 자료를 가지고 알 수 있고요. 이걸 보면 미국인들의 소비가 현재 늘었냐 줄었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 지표를 보면 8월 초에 발표된 지표, 그러니까 7월 한 달간의 지표가 마이너스 1.1%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 이번 코로나 침체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지난 2019년 8월 대비해서 거의 유사해졌다. 이걸 의미합니다. 월별 지표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월에 월별 소매 판매 증감률 지표,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어떻게 변했냐 이걸 보면 3월에는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8%나 감소하고 4월에는 소매 판매가 3월에 마이너스 8% 빠진 거에서 또 마이너스 16%가 더 빠진 거죠. 이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했고요. 그런데 5월, 6월에는 반격을 시작하죠. 5월에 17%가 올랐고 6월에는 여기서 또 7%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코로나 경기 침체 구간에 소매 판매가 감소된 걸 전부 다 회복을 했죠. 당연히 주식시장이 V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제지표를 딱 본 전문가들 중에서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는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은 일단 코로나 침체에서 미 정부도 노력을 했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서 결국엔 소매 판매가 전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 연준이 거의 엄청나게 유동성을 풀어놨지 않느냐. 근데 실물 경제가 지금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들어갈 곳이 주식이랑 부동산 빼고 어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계속 오르는 거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그랬죠. 그럼 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논란이라는 거냐. 이건 바로 지금 당장에 미국 소매 판매 회복한 건 맞는데 과연 미국의 미래의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느리게 회복되고 있다. 이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소매 판매보다 실물 경제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서비스 지출이 지금 안 살아났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의견 대립이 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쉽게 모조리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리는 경제지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의 500가구 이상의 설문조사를 하고 앞으로 소비, 현재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지표가 작성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12월 그리고 1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소비 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앞으로의 소비 심리를 예상하는 건데 굉장히 이 지표만 보면 좋지 않죠. 그리고 다음으로 컨퍼런스 보드에서 조사하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있습니다. 이건 미시간대 소비 심리자 지수 요거에 비해서 고용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소비를 설문조사하고 작성을 하는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12월, 1월 침체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 소비에 선행하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와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벌써 말이 막 꼬이는데, 이런 지표를 봤을 때 앞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게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상보다 소비 심리가 좀 더 느리게 상승한다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기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반대되는 입장을 피력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왜 이렇게 안 살아나느냐? 이거는 단순한 제품 판매보다 실물 경제에서 2배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지출은 아직 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와 미국 PCE라 그럽니다.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라는 걸 말하는데요. 이걸 비교한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는 지금 확실히 증가하고 있어요. 반면에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는 아직 반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가 뭔지는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PCE,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는 뭐냐면 소매 판매에서 집계되는 이런 제품 판매는 당연히 포함하고요. 여기에 의료, 교육, 음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항목까지 전부 포함한 미국 개인들의 소비 지출을 측정한 이런 조사 자료입니다. 이 지표만 딱 봐도 소매 판매는 당연히 올라올 수 있어요. 돈 풀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언택트 시대로 전환되면서 실제 경제에 더 중요한 서비스업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한 이런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소비자 심리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일단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퍼즐이 완성된 것처럼 궁금증이 전부 다 풀리는 이런 내용을 제가 시원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그림의 푸른색은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고 지금 갈색은 소매 판매 지수입니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지 않은 반면에 소매 판매는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2020년 올해의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를 보면 엄청나게 하락하죠. 소매 판매랑 같이 쭉 빠졌다가 개인 소비 지출 측정치는 잘 못 올라온 상태고 소매 판매는 빠르게 회복을 한 상태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 지금처럼 사람들과의 접촉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생필품을 구매하고 머리를 깎거나 운동을 하는, 아니면 병원을 가는 등 이런 서비스는 그대로 전부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코로나 침체는 언택트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서비스 지출 자체가 안 되고 있고 이게 회복이 느린 거예요.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와 항상 동행을 합니다. 실물 경제가 주인이면 주식은 주인을 따라가는 개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주인의 방향과 같이 가죠. 이렇게 실제 경제가 회복은 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느리게 회복되고 있는데 개는 앞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더 앞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실물 경제는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지금 증시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소비 개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소비만 봤을 땐 일단 증시가 좀 과열될 수 있고 여기서 속도 조절이 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될 점, 요걸 보고 나서 결론을 드리면 과연 지금 이런 상황을 미 연준 그리고 또 미 정부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경제는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해요. 이게 뭐냐? 지금 경제가 호전되고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앞으로 증시도 오른다 이러면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지금 뭐 경제 지표도 둔화되고 있고 증시도 별로 안 좋고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여버려요. 그러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 정부, 미 연준 모두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적으로는 증시 부양과 좋은 경제 지표들을 더 홍보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딱 잡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벌었으니까 이제 실물 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 이런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실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 정부는 최대한 빨리 승인을 내고 현장에 투입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다시 차트를 한번 보면 지난 2008년에도 답이 있습니다. 2008년에 소매 판매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PC, 개인 소비 지출은 덜 하락하긴 했지만 하락한 이후 역시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실물 경제가 소매 판매보다 좀 더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서비스업이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2008년에도 금리를 낮추고 뭐 정부부터 연준까지 합세해서 경제를 부양하려고 노력했고 2020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했죠. 어쨌든 실물 경제를 전부 포함하는 개인 소비 지출 이거는 정말 느리게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미국 정부, 미 연준도 그렇고 현재 돈 풀기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저금리로 돈 풀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뭐 정부의 이런 노력 그리고 연준의 이런 노력이 없다면 코스톨라니에 산책하는 개처럼 이렇게 빠르게 올라온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또 빠르게 뒤로 후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우상향하는 게 맞지만 정부가 이렇게 받쳐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약한 조정 아니면 상승 속도가 제한되는 수준으로 그렇게 횡보 등락을 하는 강보합 수준에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 하나만 딱 보고 아 그래 나 주식 묻어두고 장기 투자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시경제, 실물경제는 계속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주식 채권 비중 계속 확인하시고 리스크 관리도 계속 해나가시면서 재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